여러분, 제 철학은 간단합니다. 오타쿠들은 모든 장르를 존중해야 합니다. 유식 이 새끼는 2024년엔 보고 싶은 것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엔 다를 겁니다. 일단 장르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로맨스, 액션, 하렘, 코미디, 일상, 서스펜스, 이 세계, 심지어 BL물까지. 유식은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를 위해서도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BL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쓰레기 새끼. 2025년에 유식은 바뀔 겁니다. BL 또한 하나의 장르라고 존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이 가고 2025년이 왔군요. 돌이켜보면 2024년도 애니로 꽉 찬 연도였던 것 같습니다. 2024년엔 어떤 게 좋았는지 모두가 동의할 만큼 정확할 수 없고 제가 놓친 부분도 많겠지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각 장르마다 돋보이는 작품들은 당연히 있었고요. 이 세계 장르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하지만 4분기는 이번 연도에서 후속작 빼고 가장 신작이 적었어요. 一瞬テンション上がったがよくよく考えると異世界なんてめんどくさい 이젠 이 세계 애니조차 귀찮아하는 경지까지 와버렸기 때문이죠. 이건 한 장르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젠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 우리 마음 한켠엔 이 세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연도에 후속작들 빼곤 엄청 재밌다고 생각한 이 세계 애니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최고의 이 세계 애니를 뽑자면 이번 연도에도 수많은 밈들 또한 우리 알고리즘을 지배했습니다. 그 중에서 루비가 귀여운 춤 추는 이 영상 다들 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패러디들이 나왔지만 씨발 이거는 사람도 아니잖아 이거. 하지만 2024년 가장 뜨거웠던 건 이미 우린 수많은 패러디를 보았고 이 장면 또한 쇼츠나 릴스에 졸라게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마술의 불임방봉이 더 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인정합니다. 마술이란 작품에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고 정말 핫했던 걸 알아요. 하지만 시카노코는 애니 오프닝 앞부분만 연속으로 튼 노래에 맞춰 일본 여고생이 춤추고 있는 거 보고 있는 사슴이란 영상을 1시간 동안 보게 만들었어요. 이 영상을 올리자고 한 사람은 진짜 올해의 홍보상을 좋아해요. 하지만 너무나 기대감을 키운 탓인지 막상 작품을 뜯어보니 내용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개그 자체가 올드한 것도 있지만 억지 웃음 포인트가 너무 많았어요. 이건 뭐 용두사미도 아니고 그냥 용... 액션이란 건 애니에서 가장 큰 연역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액션 장르에서만 국한된 게 아닌 일상 같은 장르에서도 액션씬이 들어가 있죠.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요즘 작품들 작화가 상한 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옛날 작품인 원피스, 블리치 같은 작품들도 현대에 와서는 엄청난 작화로 수혜를 받고 있고 액션의 대명사인 본조 회사가 만든 나이아는 뭐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높여놨던 기문의 칼날도 정말 훌륭했고요. 단다다는 정말 프레임 하나하나 따라가는 역동적인 작화와 미친 듯한 연출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좋았지만 제가 충격 먹은 게 뭔지 아십니까? 퍼킹 마법소녀들의 XM 액션. 마법소녀들을 동경한 주인공이 대충 마스코트 같은 녀석에 간택받아 준내게 야한 옷을 입고 마법소녀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 졸라게 착해보이는 3명의 마법소녀들을 주인공이 개같이 눈혹하고 이런 걸 당한 같은 편 동료는 오히려 이상한 거에 눈을 뜨게 되어 주인공을 좋아하게 되고 이 핑크머리는 어린애한테 붙잡혀서 기저귀를 입혀지고 우주물 What the fuck? 내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3D는 인류의 발전 같은 느낌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몇몇 작품들을 보면 스스로 퇴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알아요. 아직까지도 3D 애니메이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마치 서로 필요한 존재인 건 알지만 권태희가 와서 옆에 두고 싶지 않은 연인 사이 같아요. Why are you gay? 하지만 이 작품을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는지 봅시다. 저는 걸즈밴드 크라이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존에 보던 3D 애니와는 전혀 달랐어요. 이질감 따위는 전혀 없었고 3D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작품에 많이 녹여냈죠.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진짜 3D로만 할 수 있다니까? 캐릭터 디자인도 다들 매력적이고 이 표정들이 너무 풍부합니다. 표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캐릭터들의 감정들이 더 이입이 잘 돼요.
행동들도 큼직큼직해서 뭔가 디즈니 영화 보는 느낌도 났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 작품이 오리지널 애니인 건데요. 최근에 나온 오리지널 애니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인 것 같습니다. 밴드를 주제로 하는 작품인 만큼 음악에 충실한 부분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K-ON 같은 작품은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지만 걸즈밴드 크라이는 캐릭터 각자만의 어두운 사연들이 있고 그거 다 같이 이겨내는 청춘 요소도 들어있어서 적당히 무겁고 록 그 자체의 애니입니다. 아직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아직도?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ランプに火を灯したら 애니와 OST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좋은 OST는 애니를 보는데 더욱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영상미를 한층 더 올려줍니다. 哺乳は 이 영상을 빌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곡가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시오 켄스케라는 분인데 이분이 참여하신 작품을 말하면 2024년만 해도 내 맘의 이기, 너의 새, 단다단,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를 맡은 엄청난 작품을 참여한 분입니다. 우시오 켄스케님의 음악을 들어오면 느끼는 게 있는데 이 뭔지 모를 불협화음 속에서 조화로운 느낌이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느낌이 영상 속 캐릭터와 여러가지 감정선과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선 내 마음의 이기에서 많이 느꼈는데 아직 사랑에 서툰 사춘기 소년소녀인 야마다와 이치카와의 감정을 정말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이 불협화음 속에서 점차 조화를 찾아가는 느낌이 사랑에 서툴지만 서로에게 감정과 진심이 전달되면서 점차 서로도 조화롭게 물들어간다는 생각이 작품을 보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OST 하면 이 작품을 빼먹을 수가 없죠. 장송의 프리랜입니다. 장송의 프리랜은 따지고 보면 작년 4분기 때부터 방영을 한 작품인데요. 하지만 1분기까지 방영했으니까 수개도 되는 거 아니야? 프리랜은 진짜 제가 봐온 애니들 중에서 애니화가 가장 잘 된 작품 중 거의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앞에서 말한 우시오 켄스케님의 OST는 작품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버프 같은 느낌이었다면 프리랜의 OST는 그냥 작품이랑 한몸 같아요. 이 작품은 제가 잊고 있었던 낭만을 생각하게 해주고 이 자극적인 내용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고 지루하진 않습니다. 액션씬도 좋고 작화, 연출 또한 좋으니 이게 지루하다는 분들은 진짜 소추 좀 그만 보세요. 에? 제가 모든 OST를 골랐을 때 가장 좋은 OST는 장송의 프리랜인 것 같아요. Your star is true, white and astral, and an destiny way home and tall. 하지만 한 개의 OST를 뽑자고 하면 저는 하루카 나카무라님의 라이트송을 뽑고 싶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이 작품의 한 대사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럼 후진호, 너 왜 만화를 그려? 제가 아직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이유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 생각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까먹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린 느낌? 저는 이 작품을 원작으로 먼저 보고 봤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면서 너희들이 날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해보자. 그리고 영화가 시작하고 저는 보는 내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진호의 뒷모습이 나오며 라이트송이 나올 때 저는 그만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でもそんなんじゃダメもうそんなんじゃほら 일산 장르는 뭔가 복합적인 장르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코미디와 로맨스로 주로 갈리는데 대부분은 코미디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푸니르는 귀여운 슬라임이 귀여운 짓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귀여웠고요. 저는 이 작품을 재밌게 봤습니다. 네, 맞아요. 슬라임 인간이 나오는 이 일상 코미디 애니를 이 정도까지 고퀄리티로 만들었다는 게 이해는 안 되긴 하지만 이 귀여운 슬라임이 남주의 관심을 끄기 위해서 귀여운 여자를 변신하다던가 어딘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등장인물들을 보고 있으면 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로맨스에선 가끔씩 툭하고 러시를 부끄러운 도대체 제목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이 작품은 괜찮은 로맨스 애니긴 한데 한 캐릭터 때문에 로맨스보단 코미디 쪽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굿모닝 마이 브라더 여동생이 메인 이름보다 매력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Fuck! 진짜 로맨스 쪽은 이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마음을 위험한 녀석 2기. 앞에 OST 부분에서 조금 다뤘지만 뭐 어쩌겠어요. 내 영상인데.
저는 이 작품이 좋아요. 이 작품은 물론 현실적인 연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가장 좋다고 느낀 건 작화나 연출 이런 거 말고 캐릭터 그 자체였어요. 러브 코미디 장르에서 메인 히로인이 매력있게 그려지는 건 많이 있는 일이지만 주인공도 매력있게 그려지는 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마우이는 이걸 해냈어요. 야마다와 이치카와가 서로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나 갈등들, 그런 과정에 있어 성장하는 모습, 이런 게 정말 매끄럽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달달해집니다. 게다가 좋은 작화와 좋은 음악까지 합쳐지니까 이게 진짜 보는 맛이 있어. 순수한 사춘기 남녀의 이 사랑 이야기를 보고 싶다. 이 작품 추천합니다. 청춘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씩 거쳐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춘 가득한 무언가 보게 된다면 마음 한편에서 그리운 감정을 느낄 때가 많죠. 이 두 작품은 청춘이란 단어에 아주 적합한 애니였습니다. 보는 사람이 느끼게끔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죠. 푸른 상자는 전국대회를 목표로 한 두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맨스 애니이긴 한데 스포츠 요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남녀가 유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정신적으로도 성장하는 과정 둘 다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일단 그림체 자체가 너무 사기인 게 청춘미 가득한 캐릭터들의 디자인이 이 작품을 더 매력적이게 끌어올려줘요. 그리고 서브 히로인이 희나라는 얘는 주인공을 짝사랑,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으로 희나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죠. 이러한 패배 히로인 주제로 만든 게 다음 작품인 패배 히로인들이 너무 많아입니다. 제목과 걸맞게 패배 히로인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이런 히로인들이 주인공인 누쿠미즈와 친해지게 되면서 내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러브 코미디지만 주인공과 이어진다는 느낌이 별로 없고 청춘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히로인들 각자마다 서사가 있고 이 서사가 꽤나 디테일합니다. 이런 서사로 인해 작품을 더 몰입시켜줄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주인공이 답답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작화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배경 작화도 물론 좋지만 계절감에 맞춰서 색감을 맞춘 게 진짜 레전드입니다. 여름 땐 푸릇푸릇한 색감으로 여름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가을 땐 따뜻한 색감으로 가을이라는 이미지를 확 주게 만듭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정말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작품을 볼 때면 마치 201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 줍니다. 그땐 정말 좋은 애들이 많았죠. 2024년은 옛날 작품을 리메이크한 작품들이 꽤나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현재 애니를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라면 아주 좋은 흐름일 겁니다. 리메이크로 나온 작품은 19별 녀석들, 늑대와 향신료, 람마 2분의 1입니다. 저는 세 작품 다 재밌게 봤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자 하면 늑대와 향신료인 것 같습니다. 늑대와 향신료는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일찍 나온 애니이고 제가 본 작품인 것도 있지만 호루가 더 귀여워졌다는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늑대와 향신료가 오래된 작품이지만 호루가 현재까지도 최고의 히로인 중 하나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리메이크도 했겠다. 좀 더 MZ세대에 맞는 스타일대로 갖춰졌는데 호루는 이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버트브를 합니다. どこ見てんだよ 2024년 애니들 정말 많이 나왔고 그 중에서 하나만 최고의 애니를 고르자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여러 장르의 가능성을 받고 저에게 교훈을 작품도 있었으며 보면서 깔깔대며 웃었던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소녀의 동공해설을 저만큼 즐길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승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2024년 최고 애니는 페어테일 100년 캐스트입니다. 룻백입니다. 룻백이 제 기준 2024년 최고 애니입니다. 끝!